여러분은 일본 제국 폭망의 시작과 끝을 화려하게 장식한 인팔 대첩의 레냐 장군을 아시나요? 우리 레냐 장군은 1888년 10월 일본 사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22살 때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고 29살의 나이로 육군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일본의 태평양 전쟁 당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얀마 지역에서는 일본군이 해방군으로 환영을 받았고 인도의 독립운동가인 찬드라 보스를 앞세워 인도국민군으로 영국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1943년 연합군의 공세에 일본의 대동아 국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던 상황에 우리 레냐 장군은 인도 공략을 위한 470km 행군의 전대미문 인팔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인팔은 인도 북동부의 도시입니다. 우선 레냐 장군은 세계 사단에 이르는 일본군을 일부러 아사시키기 위하여 보급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급이란 원래 적에게서 취하는 법이다. 포탄은 자동차 대신 소나 알에 싣고 가다가 포탄을 다 쓰면 그 소나 알을 먹으면 된다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원래 채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식량이 떨어지면 길가의 난풀을 뜯어먹으면서 전진하면 된다며 수많은 일본 군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우기의 독초와 벌레, 전염병이 창궐하는 정글로 식량도 없이 일본군을 전진시키는 큰 업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 육군 내에는 이 작전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도조 히데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인팔 작전의 허락을 받아내게 됩니다. 1943년 10월 푸콩 계곡에서 일본군 18사단이 미제 무기로 미군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던 중화민국의 최정 예부대와 조우하게 됩니다. 보급이 안 되어 영양실조의 일본인이 반자의 돌격을 시도했는데 처참하게 밀렸습니다. 1944년 2월 일본군 18사단은 정글에서 그린베레의 전신인 미국 게릴라 부대에게 테러를 차단당해 굶주림과 말라리아에 시달리며 퇴각했습니다. 드디어 1944년 3월 레냐 장군은 전체 병력을 3개로 나누어 33사단은 제일 남쪽에서 신속히 국경을 북쪽으로 돌파하여 인팔을 점령한 후 연합군 증원군을 저지하고 15사단과 31사단은 국경을 동쪽으로 돌파하여 연합군을 배후에서 포위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탄약과 식량을 40kg씩 등에 지고 미얀마 주민들에게서 강탈한 수백 마리의 소와 말의 보급품을 싣고 정글로 향했는데 영국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하여 야간에 인도와 미얀마의 국경인 치드윈강을 건너면서 절반 이상의 동물이 병들어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 강의 최대 폭은 무려 600m에 이릅니다. 1인당 지고 날라야 할 보급품도 너무 무거워 일본군 병사들은 조금씩 자신의 장비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만난 광경은 끝도 없이 이어진 고도 2000m 이상의 숲이 무성한 아라칸 산맥이었습니다. 차량이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트럭과 야포를 해체해서 직접 사람이 산길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사와 동물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전선 곳곳에서 후퇴하는 척하며 유인하는 영국군의 작전에 레냐 장군의 일본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와중에 레냐 장군은 명령을 거부하던 부하 야마기타 중장과 야마우치 중장을 해임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들로 교체했습니다. 남쪽에서 행군하던 일본군 33사단이 인팔 평야에 도착해서 만난 것은 비센푸르요세에서 기다리고 있던 영국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국군의 포격과 전차 공격으로 철저하게 분쇄되었습니다. 자살 공격으로 영국군의 방어선을 뚫어보려고 했지만 1000명 이상의 엄청난 전사자만 남긴 채 패주했습니다. 그 와중에 북쪽을 신속하게 돌파하는 작전을 수행하던 31사단은 부대장이었던 미야자키 소장이 병사들에게 연무를 외우라는 신박한 명령을 내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군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전 시작 3주 만에 17,000명의 그들은 코이마에서 영국군과 참호전을 벌이며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영국군은 태평양 전쟁 초기 미얀마에서 패주할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급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일본군에 비해 항공기에 의한 보급으로 지구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250톤의 보급물자를 낙하산으로 투하하고 있었습니다. 부상자도 1시간 이내에 이송하여 야전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탄약이 떨어져 총검으로 무모하게 돌진하고 폭탄을 안고 영국군 전차 바닥으로 들어가던 일본군 31사단은 전투 10일 만에 50% 이상이 사망하고 식량은 바닥을 보였습니다.
남은 일본군들은 영국군 수송기에서 떨어지는 보급품 낙하산을 처칠급여라고 부르며 주우러 다니다가 저격을 당하며 많은 이들이 일방적으로 사냥당했고 굶주림과 미질,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시달리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4월 28일 드디어 식량을 포함한 일본군의 모든 보급품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에서는 인도 공격이 대승리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열렬히 환호했었습니다. 드디어 일본이 해냈구나. 해냈다. 5월 초 영국군은 우기까지 일본군이 인파를 점령하지 못하면 보급이 안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를 기회로 반격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강우량은 1개월에 1m로 세계 최대였습니다. 30년 만에 폭우였다고 합니다. 1개월에 1m. 한편 남쪽으로부터 인파를 향해 북진하던 33사단은 인팔까지 15km 정도 남은 레드 힐언덕에서 무기와 탄약이 없었기 때문에 총검으로 반자의 돌격을 하다가 일주일 만에 최소 80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5월 17일 중화민국군 38사단과 24단은 일본군이 점령했던 미티나 비행장을 공격하여 빼앗았습니다. 이어서 보급의 중요한 철로를 폭파하고 일본군의 군수품 창고를 불살라버렸습니다. 31사단의 사토 중장은 굶어 죽어가던 부하들을 보며 식량 보급을 전보로 요청했으나 자살 공격을 하라는 명령에 항명하며 5월 31일 영국군의 대대적인 반격을 피해 독단적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본군 역사상 첫 항명 사건이었습니다. 후퇴를 완료한 사토 중장이 레냐 장군을 만나러 오자 우리 레냐 장군은 할복하라며 넌지시 칼을 두고 자리를 피했는데 사토 중장이 이 칼로 레냐의 배돼지를 쑤셔버리겠다며 분노했습니다. 레냐 장군은 겨우 후퇴한 군사들을 도열시켜 1시간 넘게 훈시하며 수많은 인원이 기절하고 사망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5월 말부터 공격명령에 항명하며 퇴각하던 일본군은 집요한 영국군의 추격에 전사자와 아사자, 병사자의 시체를 무수히 남기며 퇴각했는데 체력이 약해진 그들은 표범과 대머리 독수리에게 공격당해 살해당하고 몬순이 시작되던 정글의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부패가 빠르게 시작되어 구더기와 파리, 개미가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수많은 일본군이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일본도를 세워놓고 몸을 던져 자살했습니다. 일본군 야전병원에서는 700여 명의 환자에게 자살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후퇴하던 일본군들은 혼자 있는 아군을 살인하거나 서로 공격한 후 살해했고 시체를 빼돌려 인육을 먹고 그 인육으로 물물교환까지 하는 지옥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영국군은 퇴각로에 남아있던 일본군 시체와 부상자들에게 석유를 뿌린 후 소각해버렸고 백골이 쌓인 그 길을 백골가도 야스쿠니 가도라고 불렀습니다. 일본군은 전사자와 병사자, 아사자를 포함하여 총 7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체 병력의 90% 이상이 녹아내린 겁니다. 사망자의 60% 이상이 폐주 중에 발생했습니다. 이에 비해 연합군의 사상자는 17,500명이었습니다. 2인 8대첩으로 인해 일본군과 연합군이 대치하던 미얀마와 인도전선은 붕괴되었습니다. 이어서 1945년 3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 여사의 아버지인 아웅산 장군의 버마 국방군이 일본군을 몰아내게 됩니다. 우리 레냐 장군은 죽어가던 병사들보다 먼저 도망을 갔고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가벼운 징계를 받은 후 일본 육군 사관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 병사들에게 우리 레냐 장군은 적보다 무서운 바보대장, 귀신같은 짐승, 비축으로 불렸습니다. 전후 우리 레냐 장군은 인팔대첩 전몰자 위령제에 나타나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멱살을 잡힌 채 물세례를 받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1937년 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도 시작되게 만들었던 레냐 장군은 뼛속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고의 세월을 거쳐 일본군의 최상위층에 올라간 후 일거에 일본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전후 A급 전범의 대부분은 사형에 처해졌으나 이분만 불기소되어 2년간 감옥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1966년 77세로 사망하여 일본 도쿄에 묻혔습니다. 죽기 전에 私は悪くない。部下が悪い。 나는 잘못이 없다. 부하들이 잘못한 거다. 라는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우리의 독립에 큰 기여를 하신 인팔대첩의 레냐 장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